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 두 분의 글을 이어서 연결했는데요.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부터 읽어드립니다. 긴급 속보 이러면서 올려주셨는데 속보는 아니고 심각한 내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내 잠입해 활동하고 있는 거물급 고정간첩의 최측근자의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 집회를 5.18 광주 폭동처럼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한이 엄청 많은 여권을 위조해서 현재 벌써 상당한 수의 북한군 살인특수부대 요원들이 서울에 잔뜩 와 있다네요. 그들이 위장해서 입은 한국 경찰복과 군인, 헌병대 유니폼은 문재인과 박지원이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책임 분담이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촛불 시위 강도가 점점 강하게 한 후 폭력 사태를 일부러 만들어낸 후 젊은 남녀 대학생 몇 명을 칼로 찔러 유혈이 낭자한 시체 몇 구를 추럭에 싣고 다니면서 한국 경찰과 군인이 쏘았다고 선동하고 좌파 언론이 보도하게 하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선동하는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전략이 짜여져 있다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빨리 전파하여 좌빨과 북한의 폭동에 소요되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 좌빨들의 토요 집회가 시작이고 일부러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자체적인 자해 사상자를 만들어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 씌워서 폭동을 야기하여 국내 좌빨 세력과 동조해서 남침을 해 거저 남한을 공산적화로 접수하는 북한의 전쟁 없는 전쟁 전략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비슷한 제보라고 그럴까요? 그걸 첩보라고 그럴까? 이걸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변에 그 탈북자 출신들이 많이 친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도 경찰복, 군인복 이거 입은 사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제 촛불 집회할 때, 그 다음에 자유 우파들의 그 광화문 집회할 때, 이럴 때 조심해. 일부러 이제 싸움을 건대는 거죠. 경찰복 입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앞에 그 시위대들한테 경찰이 과잉 진압하는 것처럼, 그러면 흥분하게끔 유도해서 그 군중이 막 이제 대들고 막 예를 들어서 주먹이라도 쓰고 폭력이라도 막 밀고 이럴 때 그냥 밑에서 슬쩍 칼로 찔른다는 거예요. 슬쩍 이렇게. 그 사람들은 선수니까 보이지 않게 슬쩍 찌르고 막 이렇게 밀치면서 싸움하는 것처럼 해서 쓱 빠지는 거예요. 칼로 찔른 다음에. 그 군중들이 많잖아요. 그럼 막 찔린지도 모르고 따끔만 하고 찔린지도 모르고 막 밀고 이러다 보니까 피가 줄줄줄 나중에는 누가 찔렀는지도 모르고 사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또 경찰이 찔렀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치고 제2의 5.18처럼 그렇게 폭동을 일으킨다는 건데 5.18처럼 이제 민중들과 함께 그러나 그 안에는 불순분자가 있다는 거죠. 5.18도 그렇죠. 학생들도 물론 있었고 광주 시민들도 시위에 나왔죠. 물론 그건 부정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민중과 학생들 사이에는 불순 세력이 투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진만원 박사가 늘 주장했고 북한에도 그거에 관련해서 포상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걸 노린다는 거죠. 이 집회, 우파 집회든 특히 좌파 집회에서 촛불 집회죠. 촛불 난동에서 섞여서 또 때로는 경찰복으로 위장하고 군인복으로 위장해서 경찰인 것처럼 군인인 것처럼 집회를 진압하는 요원인 것처럼 경찰복을 입었는데 슬쩍 칼로 찔러서 유혈 사태를 나게 해서 더 흥분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군중을. 그래서 거기 요소요소에 투입돼 있던 그 말하자면 불순분자 간첩들하고 같이 또 뭐 중국인 유학생 뭐 연변족들 거기 또 대거 동원하게 해가지고 와 삽시간에 뭐 대통령실을 무너뜨려라 뭐 이러면서 왜냐면 사람이 하나 죽었으니까 군중들이 흥분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경찰을 무찌르고 대통령실을 무너뜨리자 하고 막 점거에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서 막 파출소 이런데 경찰서 이런데 무기고 털어 뭐 이러고 해서 완전히 일대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2선, 3선, 4선에 있던 후방 세력들이 거기에 또 합세해서 간첩들이 몇만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합세해가지고선 들쑤시고 또 폭동을 일으키고 이제 폭동이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엔 뭐 서로 짱돌 던지고 서로 이제 뭐 죽창 찌르고 이러면 이제 완전히 유혈낭자 사태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순식간에 뒤집어 버린다. 이런 전략, 그러니까 전쟁 없는 전쟁 전략이라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써주셨는데요.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충분히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회할 때 특히 광화문 집회할 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경찰들이 뭐 이렇게 뭐 라인 지켜라 그러면 거기 위장 경찰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그다음에 거리를 둬서 그 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촛불 집회에서 그런 난동이 일어나면은 그것도 당하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우리 진짜 경찰들,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검찰들은 요 사태에 대해서 면밀한 그 시나리오를 짜 놔야 될 겁니다. 가짜 경찰들이 가짜 군인들이 이런 난동을 부릴 때 어떻게 진압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빨리 색출해 가지고 이걸 공표를 빨리 해서 더 이상의 위협 폭동이 안 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민중들은 흥분을 하거든요. 가뜩이나 집회에서 흥분했는데 유혈 사태가 났어. 그리고 누가 선동을 합니다. 이 같은 조직이 야 경찰에 찔렸다. 경찰이 사람 죽인다. 뭐 이러고 자 무찌르다. 저 경찰들 밀어내자 그러면 순식간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경찰들 뭐 밀어내죠. 그러고 그냥 뭐 뚫고선 대통령실을 점거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진짜 유혈 사태가 나는 거기서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온 나라를 폭동의 도가니로 몰아는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다른 조직들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인이나 국회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정상적인 집단이면 그건 잡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소요를 금방 진압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사파에 의해서 뭐 민노총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주사파에 의해서 장악됐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학교는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죠. 공무원 노조가 또 공무원들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장악하고 있어요. 경찰들 그때 200 몇십 명이가 항명사태 한 거 보시죠.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명사태 했잖아요. 용산경찰서장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 조직 내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곳곳에 다 간첩이고 곳곳이 다 주사파가 장악했으니까 폭동 사태를 이 말하자면 방치하고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태원 사태를 용산경찰서장이 1시간 반 동안 그러면 사고가 자꾸 일어나라 이거지. 그래야 윤석열 정부 무너뜨린다 이거죠. 일부러 늑장대충 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곳곳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어떤 분이요 또 이 글을 올려주시는데 무섭다 한마디로 점점점 하는데 이제 의회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학생운동권 출신 의원 명단을 여기 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70명 명단이 이게 다 학생운동권이라는 겁니다. 살벌합니다. 그냥 이름만 쭉 읊을게요. 거기면 예를 들어서 1번 서른 5선 53년생 고려대 학생운동 시위 이렇게 밑에 설명은 빼고 이름만 쭉 읊겠습니다. 이분이 나열했는데 1번 서른 그냥 번호 안 세고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하겠습니다. 송영길, 조정식, 우원식, 홍영표, 우상호, 윤호중, 김태년, 이인영, 이학영, 인재근, 윤후덕, 유기홍, 남인순, 윤관석, 김경협, 이원욱, 서영교, 김민석, 정청래, 이광재, 박완주, 박홍근, 김교흥, 김정호, 신동근, 김한정, 어기구, 김종민, 김성주, 신정훈, 김성한, 김병욱, 김승남, 안호영, 송갑석, 기동민, 최인호, 백혜련, 김영진, 진성준, 한병도, 오영훈, 위성권, 강병원, 박용진, 박주민, 강훈식, 고영인, 장섭, 정태호, 권인숙, 박영순, 서동용, 서영석, 이용빈, 오기형, 최종윤, 김영배, 김원희, 신영대, 윤건영, 윤영덕, 조오섭, 허영, 천준호, 이동주, 박상혁, 장경대, 전용기 이렇게 70명의 총학생회장 하여튼 학생운동한 뭐 노동운동한 이 학생운동권 출신이 70명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운동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학생운동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학생 이쪽 386에 486 되고 586 된 이 학생운동권들은 NL 아니면 PD파인데 무시무시한 집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글을 이어갑니다. 좌빨 운동권 출신들이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세뇌돼 하마터면 정권을 그들에게 넘겨줄 뻔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선에 승리해 더불당이 다시 집권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수가 승리해서 천만다행입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됩시다. 지역과 눈앞의 이익보다 나라의 장래와 자손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됩니다. 학생운동권 같은 놈들은 공부는 제대로 하지를 않고 공산주의에 물들어 북한 찬양만 부르짖는 놈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했다고 하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중 성격자들인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오직 정권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면서 70명의 학생운동권 출신의 더불당 국회의원들을 나열해 줬는데요. 무섭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장악됐죠. 시민단체들은 주사파로 장악됐죠. 경찰도 경찰대 출신 5.18 가산점 받은 경찰대 출신이 장악했죠. 온 나라가 이렇게 장악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북한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경찰복이나 군인복으로 위장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면 국회가 저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 70명이.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윤석열 탄핵 외치면서 아주 길길이 뛰고 나오죠. 그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하는데 광화문 저희들이 쭉 집회하는 장소를 반을 민노총에 내주더라고요. 장소를 경찰들이. 그래서 바리케이트 경찰 버스로 금을 해놨는데 이쪽에 우리 쪽에 반을 내주고 저쪽에 민노총을 주더라고요. 일촉즉발이었는데 그래도 민노총이 그 차벽을 넘어서 덤비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기세는 우리가 셌죠. 광화문 세력의 기세는 셌는데 저쪽은 빨간 깃발 들고 나름대로 한 거 하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거기서 뭔가 차를 뚫어 해놓고 차 뚫은 다음에 유혈 사태를 일으키면 이게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파 경찰들도 많잖아요. 경찰대 출신 위에 간부들 눈치 보지 말고 이런 사태가 만약에 일어나면 빨리 색출해가지고 이게 진짜 경찰인지 가짜 경찰인지 빨리 신분 확인 빨리 해야 됩니다. 가짜 경찰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은요, 그러면 가면 경찰이 찔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딱 빨리 잡으면 그래 경찰이면 어디 소속 누구냐는 딱 나오니까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야 돼요. 압도적으로 광화문 집회 나와야 됩니다.